20년도 소방관계 복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기출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지만 기출은 기출일 뿐인 문제가 많아. 그런 문제는 하지마. 기출은 다음 시험에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그런 문제를 집중해서 잘 봐. 문제답 하지마. 문제답에서 점수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눈이 커진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감이 좋아진 거지. 디테일이 생명이야. 그래야지만 법도 잘 칠 수 있어. 법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태는 좀 아니라고 그랬어. 너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바뀌는 거지. 좀 넓어지니까. 하지만 뭐가 핵심인지만 파악하고 자주 보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에서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하고 소방지원활동의 구분,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세 가지가 있는데 법으로 명시를 한 거지. 뭐야? 야, 소방관은 뭐만 해야 돼? 소방활동만 하는 거야, 원칙은. 그런데 연락이 자꾸 와. 좀 도와줘. 소방지원활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산불 발생하는데 소방관이 왜 나가냐? 산림청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지. 안 되는 거 요청하는 거야. 유관기관 등이. 요청하면 도와주러 가는 거지. 그런 형태를 소방지원활동 이렇게 부를 거지. 그렇게. 소방지원 생활안전활동에 옳지 않는 것은 뭡니까? 1번 맞고 2번 좀 특이하지. 소방서에 오동작이 나게 되면 신고하면 조치 같은 걸 해주는 것들도 해줘. 그걸 소방지원활동이라 불러. 잊지 말고 유해동물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주의할 점은 당구장 표시 하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을까요? 기억해. 손실보상은 생활안전활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방활동과 소방지원활동은 표면상으로 보면 원래 있지. 소방공무원도 이제 다치면 받잖아. 그 외에 생활안전활동 말고 소방지원활동은 손실보상 자체가 없어. 이해해. 자, 2번입니다. 기본법상에 소방 업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죠? 또는 또 시행계획도 세우거든, 매년.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누가? 소방청장이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뭐 상세한 날짜 어떤 개요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알면 좋긴 하겠지. 그죠? 예.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 절차에 맞춰서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라는 거 잊지 마.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소방청장 5년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3번 별표 하나 할까요? 법 개정 사항이지. 원래 기본법 사항이 바뀌었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일러 위치 구조, 화재 예방, 불 사용, 특수가연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 바뀐 만큼 중요도가 확실히 높아졌어. 많이. 여기서 문제에서는 용접용단이네. 용접용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크 용접이라고 있거든. 아크. 전기 불꽃으로 용접을 해. 굉장히 고온이잖아. 1500도 넘어가니까 쇠도 막 녹여. 아크도 있고 산소 용접도 있지. 들어봤어? 특수 용접이라는 것들도 있지. 알곤이나 CO2로 가는 거거든. 야, 용접이 많구나. 그 용접하는 현장에서 사람 너무 많이 죽어. 용접하는 가스는 소방학 공부한다면 꼭 기억해봐. 뭘 써? 아세틸렌 가스를 용접해서 쓰거든. 특수 용접에서. 진짜 위험하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용접 불꽃이 튀고 있어. 파닥 튀고 있지. 그지? 용접 불꽃이 튀고 있는데 여기서 몇 미터? 여기서 5미터야. 5m에 소화기 꼭 갖다 놔. 소화기. 그리고 용접하는 주변. 용접. 여기 작업자가 있어요. 작업자에서 5m야. 미안. 그리고 용접 작업이 있는 작업장에서 몇 미터? 10m지. 여기다가 가연물을 둬서는 안 돼. 그죠? 그런데 이 용접의 불꽃이 다른 데로 전파되는 것들을 아예 막았어. 이렇게 막혀 있어. 방화포로 막혀 있어. 방화포. 과거에는 방지포였지. 이 방어포로 막혀 있다고 하면 그래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답은 몇 번이냐? 답은 몇 번이야?
5m, 10m. 답 3번이네요. 3번 그렇게 봐. 4번 한번 보러 갈까요? 4번. 소방용수시설이다. 나 이거 좋아하거든. 문제. 소급죠. 이런 문제는 보지마. 소급죠.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그죠? 관할 소방서하고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있지. 그 내용 좀 많이 중요하고 각각의 세부 기준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열심히 암기해. 소급저야. 밑에 나와 있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 설비에서 소방 설비 중에서 한 부분이다. 그죠? 예, 뭐가 있습니까? 볼까? 이렇게. 소화 용수 설비가 있지. 소방 용수 시설이 있어. 이건 시도지사. 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설치하게 되는 소방 시설 5가지. 그 내용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상수도, 그죠?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들어가거든. 봐. 답은 4번이네요. 5번 한번 볼까? 자, 소방대는 뭡니까? 소방대. 소방대는 소방공무원하고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소무용 이렇게 하죠. 3가지. 소방대원에 대한 구성.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기역, 디귿, 미음이 있네.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는 3종 세트가 있어. 관리자. 일단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2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3번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어. 되겠네, 그죠? 위험물 안전 쪽에서는 추가로 하지. 사류 위험물이 얼마 이상이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고, 오게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이 되게 되면 자체 소방대라는 걸 두게 돼. 자체 소방대를 뒀는데 자체 소방대에서도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 야, 저장하고 있는 양이 너무 많은데 12만 배까지는 화학 자동 소방차를 둬. 그리고 자체 소방대 인원수만큼 채워두는 거지. 차별 한 대당 5명씩. 그 내용까지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 나와 있는 디귿까지 했어. 미음의 자위소방대는 뭐야? 자위소방대 여기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내에 응급 그죠? 비상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편성해둬. 그걸 갖다 우리는 자위소방대라고 불러. 자위소방대 잊지 마세요. 자위소방대. 그렇게 보면 정리가 되겠다. 답은 2번이네요. 자, 5번 갑시다. 피난구조설비가 있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에서 인명구조기구가 결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이해해보자. 피난구조설비. 구조설비는 첫 번째 피난기구가 있지. 피난기구는 그죠? 뭐가 있어?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렇게 해서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명구조기구가 있지. 인명구조기구는 뭐가 있어? 인명구조는 방화복,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4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등이 있다. 그지? 유도등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 유도선, 입체형 이렇게 딱 있지. 유도등.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적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 책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비상조명등이 있지.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어. 요만큼을 피난구조설비다라고 불러. 특이하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다 정립돼 있어.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아닌 건 뭐가 있어? 딱 봐도 아닌 건 시각경보기네. 경보에 동그라미 치고 경보설비로 들어가겠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지. 답은 3번. 7번으로 갈까요? 완공검사 확인 대상이라는 자체가 있어. 자, 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야. 건물이 있어. 시공자가 잘하는지 감리자를 투입시켜서 일을 다 마무리 잘 지었어. 하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찜찜한 거야, 소방서에서.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되겠어. 걱정인데 안 되겠어. 나가보자. 얼마나 규모 이상? 이런 거지. 그게 바로 현장 확인 대상이다. 줄 쳐놓으세요.
뭐를 위해서? 완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나가는 거다. 현장 확인 대상이라고 이름 짓고 암기하고 있읍시다.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난 이렇게 암기시켜. 자, 가슴 아픈 이야기야. 지금부터 휴지 좀 준비해. 수건하고 눈물 닦을 거야. 나이가 이제 올해 20이야. 이름은 판수. 그죠? 판수 뭐 무슨 일해? 편집 알바야? 아니, 노숙이니. 노숙해? 노숙하는 판수. 그럼 뭐 먹고 살아? 얘 가끔씩 종교시설 창문 닦아요. 종교시설 창문을 닦아. 돈은 많이 벌어? 아니요. 11층 닦는데 11,000원 받아요. 11,000원 받고 지우고 있어. 진짜 가슴 아프네. 더 가슴 아픈 건 뭐야?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지. 보자는 거지. 스프링클러 등, 물분무 등, 뭐는 제외, 호스릴은 제외돼 있어. 노유자, 숙박, 판매, 수련, 종교시설, 그리고 창고, 문화집회,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만 이상, 그리고 가스 1000세제곱미터 이상, 1000 이상, 지하, 이게 중요해. 상가. 요거 주의해. 운동시설 다중이용 없어. 조금 하면 체크합시다. 그렇게 보면 될 듯해. 나머지는 없으니까. 요거에서 운동시설 여기 노출되는 가스, 판수의 가슴 아픈 스토리를 현장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하면 3번이 틀렸지. 아파트는 제외야. 8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건 뭡니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더 신박하지. 암기할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거는 꽤 많이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이렇게 봅시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노숙아기의 수가 10,000명을 넘었어. 저거죠. 15,000명이야 지금. 저거. 이게 바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는 거. 노유자, 숙박, 아파트, 그리고 기가 뭐였지? 기숙사, 수련, 노숙아기의 수가 이렇게 돼 있죠. 연면적 15,0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아파트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안 했구나. 아파트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렇죠? 요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연면적 15,000, 수련, 기타 등등.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숙박이 조금 특이해. 숙박을 하나 체크해 놓으면, 숙박은 바닥 면적이 1,500이고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제외돼.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300 15,000. 답은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거. 의료시설 난 좀 중요하게 봐. 의료 병원이 있고, 그치? 의료시설은 병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격리병원이 있고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장애인의료재활이 있지. 그래서 다 중요해. 그래서 지금 1번은 노인의료복지는 아니지. 노인의료복지는 노유자시설이고 한방의원은 또 아니야. 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돼 있는데 병원은 다 기억해. 노유자 시설을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노유자가
우리가 뭐 강화되어 있는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연결될 거거든. 그래서 의료시설 잘 해놔야 돼. 그 부분을 좀 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10번 가볼까요? 10번. 10번은 증축이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언제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하는 거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기존의 건축물이 1999년에 지어졌어. 그런데 이 건물을 다 허물고 짓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2층을 증축시켰지. 2022년에. 그렇지? 그러면 증축을 하면 내부 설비 형태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기존의 부분들은 현재 지어진 요 법에 따라서 전체를 다 바꿔줘야 돼. 문구가 좀 어려웠거든. 문구를 잘 이해해. 답은 4번인데 봅시다. 대상물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 줄쳐,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에 관한 법. 당시라는 말 이렇게 줄칩시다. 현재법이란 거야. 그러면 옛날은 과거법이지. 과거의 대상물을 현재법에 다 맞게 해줘야 돼. 요 말 문구가 좀 어려워. 증축 당시. 답은 4번입니다. 용도 변경일 때 어떻게 해?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이렇게 되지. 부분만. 그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요 부분도 별표를 쳐. 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조금 더 중요도가 올라갔어. 개정됐습니다. 넘어갈까요? 11번으로 갑시다. 11번의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한 설치 대상은 뭐냐라는 건데, 얘도 기준이 개정됐거든. 개정되면서 좀 뭐 안 중요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됐어. 그냥 지저분하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막 답만 좀 보고 가도 충분할 것 같은 부분이지. 답은 1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합숙소로서는 1000 이상인데 1500이니까 대상이 됐고, 유치원은 400 미만. 이 문제에서 요건 하나 알고 합시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들은 대단한 설비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규모에만 설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미만 이렇게 돼 있어. 거의 다 기준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설치해야 돼. 과거는 뭐 숙박이 얼마 이상 이런 거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번. 나머지는 기준에 맞춰갖고 좀 읽어보면 될 듯해요. 넘어갑시다. 11번은 조금 떨어져서 12번으로 갈까요? 12번 하자보수. 이건 시험에 나오지. 전통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였어. 하자보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상으로 하자보수는 첫 단추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자보수라고 하는 시험이 나오면 하자보수는 이렇게 공부를 해. 하자보수의 절차가 중요해. 절차가 1번이야.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해주냐 기간이 중요하지. 기간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주의할 점은 뭐 전기는 전기설비라고 얘기하는 형태는 2년이고, 그리고 기계설비들은 3년이야. 3년.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지. 전기 중에서도 자탐은 3년으로 돼. 자탐. 기계 중에 우리가 말하는 피난기구 있지. 피난기구는 2년이야. 더 주의할 부분이 있어. 뭡니까? 소화활동설비라는 거. 소화활동설비가 6가지가 있지. 이 소화활동설비가 전체가 다 3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 중에서 또 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보조설비는 2년이라는 거. 그거만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텐데. 그죠? 그럼 보증기간이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3번, 4번이 소화활동설비거든. 특이하게 3번은 3년, 4번은 2년이야. 1, 2번도 2년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잘 이해해서 봅시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 이거 뭐 그냥 한번 써볼까요? 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계인에게 그죠? 돈을 받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인데 법에 좀 맞추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관계인의 눈밖에 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왜? 현장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잖아. 건축주 입장에서 금방 뭐 좀 법이 완벽하게 그렇게 막 문제되게 위반이 아니면 그냥 좀 넘어가지 이런 수도 있잖아. 그치? 따져봅시다. 관계인이
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현장이 시공이 이제 시작돼서 감리원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감리원이 현장에 딱 나가봤어. 근데 이게 시공자, 공사업체야. 공사업자가 일을 개판으로 하고 있어. 그런 말 좀 쓰면 웃기지만 이상하게 하는 거야. 법에 위반이 되게.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해. 야 고쳐. 시정을 요구해. 요구.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되겠지. 저 위로 보고를 해. 저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했어. 근데 얘가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에 관련돼서 보완을 요구했었는데 예 시정을 하게 되지. 시정하면 딱 좋아. 안 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뚜껑 열려 안 열려? 아 개씨. 야 너 진짜 안 하지? 따라야 되는데 안 했어. 좋았어. 내가 뭐든 늘 할 수는 없고 뭐라 해. 저기요. 소방사 도와주세요. 다 꼰지르는 거지. 보고해버려. 3일 딱 정리해가지고 그지. 예. 소방관이 막 나와서 확인하는 거야 현장을 약간 좀 뭐 뒤짐대야 되나 막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관계는 열받아 안 받아. 야 그건 니네들끼리 잘하지 왜 소방서까지 야씨 야 이러면서 불이익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300만 원 이하의 그거야. 안 돼. 요 관계라면 이해해봐. 그치? 그래서 어떻게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한테 시정 보고를 요구하는 거. 여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때릴 수 있다라는 조건은 없지. 그래서 감리원의 감리업자에 대한 권한이 어떤 건까지만 이해합시다. 자, 그다음 14번이네. 도급에 관련해서 도급은 발주처 문제를 한번 쭉 다 봐야 돼. 도급은 좀 중요해졌어. 관계인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해야 된다. 맞죠? 이번에 노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알바하잖아. 실제로 이제 노동법에 관련해서 보면 임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거든. 자, 봐. 내가 이제 사장님이야. 사장님. 사장님. 돈 많게 생겼지? 이 사장님이 털인데 잘못 그렸네. 입을 그리면 안 되겠네. 이 사장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럼 직원들 어때? 직원들 갈 데가 없는 거지. 근데 회사를 팔아가지고 내 주문이야.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때 이 사람은 권한이 완전 배제돼. 그럼 각각의 은행들이 있겠지. 채무은행들. 그 은행들이 이걸 파는 데 대한 금액을 제일 먼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안 돼. 1번이 노임이야. 2번이 세금. 3번이 일반 금융권의 빚. 4번이 빚쟁이들. 이렇게 노임이 제일 먼저 가는 거지. 노임에 대해서는 손 못 댄다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 자, 3번에 도급받은 자는 전부 큰일 나지. 도급은 도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있어. 그거 빼놓고는 다 안 돼. 답은 3번 틀렸어. 4번에 미리 발주자하고 협의해야지만 하도급이라는 걸 할 수 있다. 맞네요. 내가 너한테 일 시켰지. 쟤한테 줬냐 이 새끼야. 왜 미리 말 안 해? 이런 거하고 똑같아.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15번이네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사법상. 공사업법하고 위험물에서 약간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따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답은 이제 1번이고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들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야. 공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막달이라고 얘기하지. 마지막 달쯤에 몰아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벌칙이야. 벌칙. 그런 것들. 그 전에 한번 정리는 돼 있어야 되고. 자, 1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된 사항이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똑같은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다 똑같지는 않는데 똑같은 게 재선임과 신고는 똑같아. 선임 재선임이면 30일 이내 그리고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는 거. 신고, 선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30일, 두 번째가 14일이라는 거. 공통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이거는 답은 3번이네요. 17번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이것들로 따로 한번 정리하세요.
1번, 2번, 3번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4번은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봐. 답은 4번. 18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그죠? 예,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뭐냐? 소방 공부를 처음 할 때 약간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인화성은 뭐고 가연성은 뭐냐 이런 거지. 미국에 있는 법에서는 이걸 꼭 구분하거든. 인화성은 뭡니까? 100도씨 미만에서 불 붙어 이런 거. 위험한 거. 이 인화성이야. 가연성은 100도씨 이상에서 불 붙은 거. 가연성이야. 어떤 게 더 위험해? 인화성이 더 위험해. 그렇게 상식을 좀 알고 합시다. 인화성, 발화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 행정안전부령도 정하는 물품도 얘기하는 거 맞지? 근데 법의 기준은 여기까지.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 발화성은 스스로 불난다. 인화성은 불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답은 2번이네요. 자, 19번에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네.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소방시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를 많이 정하고 있다고 꼭 기억하고. 첫 번째,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제조 외 목적이라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해. 맞아요.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이 맞아.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지. 이만큼만 있어도 처벌을 받아 이런 말이지. 이만큼 있으면 처벌받아 아니고 이만큼만 있어도 최저의 기준. 그 다음에 3번에 제조소 등이라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저장소가 있지. 저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지정 수량 이상의 저장하는 걸 얘기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만 체크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해서 지정 수량이 있고 지정 수량으로 지정 수량 10배를 해당되는 위험물의 저장량으로 나누게 되면 저장 수량이야. 뭐가 됩니까? 소요 단위라는 게 돼.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의 맨 뒤쪽에 있지. 우리가 말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관련해서 피난구조 설비 나와 있는 소요 단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봐줘. 뭐 능력 단위 이런 것들도 있거든.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에 위험물 제조소는 그죠?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경보 설비를 옳지 않는 것은 경보설비가 없는 것은 뭐가 있어? 경보설비가 자탐, 자동화재 속보, 그죠? 확성기, 비상방송 모르는 거 있겠지? 비상경보설비 이렇게 5가지가 누전경보기 안 들어가 있다 그죠? 답은 4번. 누전경보기 안 들어갔지. 이렇게 됐네요. 20년도 같이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땠나요? 조금 더 수월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지 21년도보다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19년도 좀 더 쉬웠던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문제가 점차 조금씩 어려워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다양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좋아. 알아야 조금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 그죠? 제일 편한 방법은 학원 가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왜? 독학 가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분이 힘드니까. 근데 꼭 학원을 가야 됩니까? 인강만 하면 안 되나? 인강도 괜찮지. 근데 얘기했었어. 가서 경쟁에 대한 기본을 좀 깔아봐.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아. 대답도 되게 잘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라고. 저는 준비까지 안 돼서 인강으로. 그래, 인강하고 와. 괜찮은데 계속 인강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 인강은 반복 청취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약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검증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강쌤만을 괴롭혀. 늘 물어.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절한 질문을 잘했는데 답변이 좋아. 감사합니다. 수강 후기 팍팍팍 그런 거지. 그죠? 오늘 풀이한 게 행여나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 그런데 조금 만족스러웠다면 수강 후기에 좀 올려줘. 몰랐는데 뭐 그런 거 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하고 그리고 합격까지 꼭 응원할 거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합격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싶고 나 아는 사람들은 다 붙어야 된다. 기도 중이야. 알았지? 그리고 법은 외우기 편한 방법으로 최적화되어 있게 이해하고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소방항은 깊이 있게 조금 더 건드려서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공부하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23년에 소방학교에서 땀 흘리길 기대하면서
오늘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